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어이 빠져. 의사님은 왜 이렇게 시큰둥 혀유? 네. 자, 청취자 댓글 조금만 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만든 짧은 영상, 그래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과가 어디라고? 네. 편을 보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BPATL님, 이런 코너 너무 좋네요. 정재영이 인기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때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세가 또 바뀐 것 같네요. 네. 네. 제이나니쌤님인데요. 아 진짜 재밌게 웃고 갑니다. 저는 어느 분야든지 의사쌤들 다 존경합니다. 6년 동안의 공부 플러스 쪽지 시험이랑 본래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의사고시, 필기랑 실기까지 후덜덜 대단하세요. 제가 아는 애가 흉부외과 2년 차인데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 겁니다. 1순위 딸려서요. 네.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기도 좀 사주시고요. 예, 아유. 잭시님,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짧게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류를 좀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건물주 해보겠습니다. CHJD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깜신님, 이관 개방증은 정령 치료 방법이 없나요? 이거 언제 하지 않았나 우리 이관 개방증? 귀가 이렇게 열려 있는 병이죠. 네네. 아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도 한 6개월 정도 고생한 적이 있어요. 어디가 열려요? 이관, 그러니까 코하고 귀를 네네네. 귀는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야 아니군요? 여기가 아니고요. 네. 고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당연히 열려 있잖아요. 네. 고막 안쪽하고 코 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침 꼴딱꼴딱 그렇죠. 연결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가강층이라고 해서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거 뭐 밥 먹을 때도 시끄럽고 내가 이렇게 떠드는 목소리가 내 귀로 자꾸 들리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딱히 치료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살이 쭉 빠지면서 갑자기 많이 오고요.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귀 속도 살이 빠져요? 이관이 원래 막 이렇게 막혀 있고요. 침을 삼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벌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이 아니고 사이는 그 도톰한 그 지방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뱃살이 빠지면서 이 살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개방증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 경험은 했는데 지금 막혔어요. 네, 지금 되게 꽉 막혀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은 귀 속에도 살이 빠진다. 속에도 살이 빠져. 네. 맞아. 근데 요요가 있다는데요? 요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좋아져요. 이게 이건 개방증은 그래서 대부분 치료법은 살을 찌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요요가 오면 치료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살을 굳이 다시 찌우지 않아도 대부분은 우리 처음에 다이어트할 때 얼굴살 쪽 빠지고 보기 싫다가 겉늙었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얼굴살은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관에 있는 지방층도 처음에 빠질 땐 같이 빠지는데 금방은 아니죠. 몇 개월 걸리니까. 근데 그 부분이 다시 보상 기전을 통해서 채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이거 있어요. 요요가 와야만 막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료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중단했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이게 딱히 치료 방법이 있지 않아서 근데 가끔 정말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드물게 1년, 2년 넘게 안 돌아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우리 얼굴에 지방 이식하잖아요. 네. 하듯이 엉덩이나 허벅지, 복부에서 지방을 빼서 이관 안에다가 주사로 지방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아니, 가능해요 그게? 막 바늘같이 생긴 그런 관 아닙니까? 굵기가? 바늘보단 조금 굵게. 어디로 넣어요? 아니요. 새끼 손가락 정도? 그렇게 굵어요? 그걸 어디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 속에 있는 그 통로는 좁지만 주변에 있는 그 지방층들이라든지 근육이랑 이런 거 포함하면은 새끼 손가락보다는 조금 가는 정도의 그런 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다가 지방 이식을 하기도 하고 지방 이식으로 안 될 때는 우리 그 여자분들 많이 하시는 필러 있잖아요. 필러를 거기다가 주사를 놓기도 해요. 해보셨어요? 해봤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그 적정량을 주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꽉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을 이게 이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평상시엔 막혀 있다가
막혀 있어서 내가 말소리는 안 들리다가 침을 한번 삼킬 때마다 잠깐 열려서 안에 공기가 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사를 조금만 많이 하면 아니요. 막혀서 좋은데 꼭 막혀 있어요. 침을 삼켜도 안 열려. 그러면 중이염이 생겨요. 환기가 안 돼서. 환기가 안 돼서. 그러면 또 중이염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고막에다가 환기관을 박아요. 바깥으로라도 환기가 되게. 이거 약간 별빵달 점점 일이 커지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요, 근데 이 바깥에 튜브를 박는 수술도 이 수술은 뭐 수술 이름만 수술이지 그냥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만 해가지고 수술 시간도 5분. 이렇게 볼펜 끝에 볼펜 팁 같은 정도 볼펜 심 끝에 길이 정도 되는 실리콘 튜브를 고막에다가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이 자라면 저절로 빠져나오고 보통 한 6개월이면 저절로 빠져나오거든요. 6개월 뒤에는 따로 제거하지 않아도 고막이 자라면서 그 실리콘 튜브는 빠지거든요. 대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주입했던 귀지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필러나 자가지방 이식을 한 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축소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또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사를 놓으면 바늘을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찔러요? 궁금해요. 코 안으로 코 안으로 들어가죠. 코 안으로 들어가서 코 안으로 네네 코 안이 진짜 정말 넓은 공간이고요. 정말 깊고 재밌어요. 안으로 남들은 모르는 그 코 안만의 세계가 있답니다. 자, 다음 질문.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모카님이 보내셨는데요. 올소님 질문 있습니다. 크크크. 질문 있습니다인데 왜 크크크가 붙어 있는 거야? 벌써부터 여기는. 재밌는 질문을 하시려나 봐. 본인이 재밌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인스타에서 미백 효과 있다는 LED 칫솔이 유행인데요. 이런 게 있어? LED 칫솔? 모르겠어요. 전 봤어요. 광고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런지 자꾸만 혹합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쏘듯이 치아에 LED를 쏘면 조금이라도 미백이 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혼날 것 같지만 너무 궁금해서 질문 보내봅니다. 괜찮아 보여.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진동 칫솔 같이 생겼는데 뭔가 푸르딩딩한 빛이 막 나네요. 이거를 올소님은 압니까? 말씀 잘해주세요. 내려갈 때 사갖고 내려갈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 자, 뭐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이거? 몇 개월 됐어요. 신상인 건 맞구나. 네, 몇 개월 됐는데 엄청나게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해서 광고가 자꾸 눈에 띄어요. 제 눈에. 일단 미백이 되느냐? 진짜 궁금해. 미백은 치아 구조 내부에 들어간 색소 물질을 빼내는 행위예요. 치아가 하얗게 되지 않아요. 치아는 원래 그 색깔이고 그 색깔에 때가 낀 거를 빼는 거예요. 원래 색깔을 찾는 원래 거지. 뭐예요? 원래 색은 치아색, 뭐 따지고 보면 상아색, 아이보리 칼라,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붙어있던 때가 빠지면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럴 걸 미백이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겉에 있는 거를 닦는 거. 그다음에 결정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겉에 건 때를 밀면 되는 거고, 네. 예, 그건 칫솔지나 이런 걸로 없어지는 거고, 뽑아내는 건 누가 뽑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옥시크린. 옥시크린은 산소방울이 섬유 사이에 때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얘도 산소방울이 가서 때를 잡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각을 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주성분이 과산화수소를 써요. 거기서 발생기 산소가 이걸 빼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LED를 쪼면 과산화수소가 더 신나하느냐? 별로 안 신나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미백약의 농도예요. 그 대략적으로 치과에서 쓰는 건 30 몇 %짜리를 써요. 네. 예, 35%, 38%.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닐 때 이게 미백 효과가 있어요. 이러는 거는 대략적으로 5%, 3% 이래요. 6분의 1 정도.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치과에서 하는 미백 중에 집에 가서 요 틀에다가 미백약을 넣고 끼고 주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10%예요. 그 10%가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농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에 돌아다니는 건 다 10% 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게 미백 껌인데
이 미백검을 열심히 씹으면 미백이 되느냐? 그럼 뭐 한 30만 통 정도 씹으면 치과에서 미백하는 거와 비슷할 수 있다. 턱 나가. 예. 그러니까 그냥 치과 가서 미백하는 게 맞아요. 30만 예. 통. 그리고 치과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불을 쪼였었어요. 여기다가 LED 라이트도 그러니까. 쪼이고 레이저도 쪼이고 네, 쪼였거든요. 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만큼 차이 있어요. 아. 약만 썼을 때와 불을 쪼였을 때. 하지만 아. 느낌은 많이 달라요. 어. 부어서 불도 쪼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더 환해진 것 같은 그런 심리적 미백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갑자기 LED 불빛에 어.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하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는 없고 심리적 그렇죠. 미백 심리적 효과만 효과가 있어. 여기가 큰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LED가 한두 개 박혀 있어서 제가 보는 이 효과는 이를 닦을 때 치아를 비춰줘서 조금 더 잘 보이게 꼼꼼하게 닦는 효과. 그걸 통해서 예, 미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아 올소님 나 올소님한테 오늘 박백일 명장의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이 LED 칫솔 사지 말고 예. 화장실에 전등을 하나 더 달는 LED로. 게 싼 거군요. 그게 훨씬 더 꼼꼼하게 닦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 착색은요. 그리고 내부 착색은 치과에 가서 미백하셔야 됩니다. 네. 아. 이 LED 칫솔은 내부에 박혀 있는 그 때를 빼내는 효과는 전혀 없는 거고. 네, 그냥 전동 칫솔에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맞아요. 라이트를 붙였군요. 네. 음. 이거는 큰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이를 과장 광고 아닙니까? 아이 돈 굳었네. 광고 또 다른 거는 네. 인스타와 페이스북은 광고 심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광고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네이버 하면 초반부에 뭐 광고필. 5초, 15초 이런 거 뜨잖아요. 그거는 모두 다 심의 받아야 돼요. 문구 음. 하나까지 다 심의 받아야 되는 거고 인스타, 페이스북은 그 규정이 없어요. 유튜브는 유튜브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좀 더 안을 네. 열심히 이렇게 환하게 보고 열심히 닦겠다 이런 사람은 사도 돼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걸 사실 거면 마트에 가시면 에너자이저 건전지 사실 때 옆에 이렇게 후레쉬를 줍니다. 그거를 클립으로 꽂아 놓으시면 아주 기가 막혀요. 네. 그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바깥에서 칫솔질 할 때 손에 쥐어줘요. 아. 한 손으로 이렇게 라이트 비추고 이렇게 거울 하고 보면서 이렇게. 닦으라고. 예. 그런 거를 클립으로 화장실에 꽂아 놓으시면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입안이 잘 보이니까요. 네. 요거는 요 비싼 칫솔 사실 때 차라리 칫솔을 자주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끝. 자 다음 질문 헬로우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깜심님 도와주세요. 귓속이 답답하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뭔가가 고막을 콕콕 쑤셔서 따가운 느낌이 나서 병원에 갔다가 귀지가 고막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거 불편한데. 네, 그래서 귀지 녹이는 약을 받고 몇 번 넣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귀지를 제거했는데요. 그 이후로 귀가 먹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하게 불편한 건 아닌데 물속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상합니다. 크크크.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질까요? 혹시 귀지 녹이는 약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나요? 라고 헬로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재밌다 이거. 아, 고막에 귀지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꽉 막힐 수도 있고 귀지에 아니 그럼요. 꽉 막혔으니까 귀지가 고막이도 근데 붙었겠죠. 깜신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귀지를 팔 파지 필요 말라고 없다. 그랬잖아. 네네.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게 그 자라는 방향이 바깥 방향으로 그 상피세포가 자라요. 그래서 대부분은 빠져나오고요. 근데 떨어져 나오다가 밤에 잘 때 우리가 이제 뒹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오던 것들이 다시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고막에 들러붙기도 하죠. 아. 그러면 고막에 들러붙으면 고막이 굉장히 큰 소리가 나요.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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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락. 아, 모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요. 이 굴러다니다가 고막을 치면은 쿵 하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또 하다 보면 다시 빠지고 이러는 거 빠지기도 아닙니까? 하는데 응. 되게 고막이 귀지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가볍고 고막은 꼭 여러분들이 그 잠자리 날개 있잖아요. 잠자리 날개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벼운 게 이렇게 딱 들러붙으면 이게 잘 안 떨어지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계속 움직일 때마다 특히 이렇게 저작 운동,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고막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고막에 근육이 달리는 거 아세요? 아니요. 고막에 근육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막에 근육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고막은 그냥 망일 거라고 망처럼 스피커처럼 생긴 망일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고막을 당기는 근육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 고막이 딱 당겨서 고막의 장력을 단단하게 만들고요. 소리가 잘 안 돼. 그러면 소리가? 큰 소리가 들어올 때 얘가 덜 움직여. 팽팽하니까. 팽팽하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덜 크게 듣게 귀 보호를 해주고 귀 청각 시청력신경 반대로 조그만 소리 나는데 귀를 쫑긋 할 때는 그때 느슨하게. 느슨해져. 와 대박. 그래서 고막 됐다 똑똑하다. 그래서 볼륨을 천천히 올릴 때하고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천천히 올릴 때하고 볼륨이 갑자기 빵 켜졌을 때하고 똑같은 볼륨에서 느끼는 청각신경의 트라우마가 달라요. 와. 기가 막혀. 스마트한 고막이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고막이 똑똑한데 깜신이 얼굴이 되게 자랑스러워 보여. 내 고막이야.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막 되게 자랑스러워. 막 친구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저작 운동을 할 때 그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씹을 때 대개는 그 고막에 붙어 있는 귀지가 자꾸 움직이죠. 바스락. 그래서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자꾸 불편하고 평상시에는 괜찮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흔든다고 해서 잘 떨어지지 않아서 되게 이비인후과에 많이 오시고. 그거 물어보려는데 이렇게 하면 떨어지냐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은 드라이기로 찬바람으로 귀에다 바람을 불어보는 게 그나마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귀에다가 바람을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잘못하면 불 때 바람이 들었다 나오면서 그 귀지가 불러주던 사람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귀지 먹어도 돼요? 많이 그러니까 사랑하면 돼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아유, 자식 부모 자식 간에 좀 힘든 일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죠. 그런 정도의 관계면 불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근데 제가 해보니까 드라이 바람 정도로 잘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번 정도 동료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바람을 불어줘. 바람을 불어달라고 하진 않고 동료가 그렇게 사랑해요? 석션기로 석션으로 석션으로 빨아들여서 제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바람 불면 위험하진 않나요? 전혀요. 아 괜찮아요? 그럼요. 네. 사랑만 하면 되는군요. 네. 전혀 바람 갖고는 그럼 전혀 병원에 가서 제거한다는 거는 그 석션으로 이렇게 슉 하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거죠. 그럼 네네. 이분이 얘기한 귀지 녹이는 약은 또 뭐예요? 이제 귀지가 딱딱하게 달라붙으면 고막에 귀지가 이게 떡처럼 달라붙으면 뛸려 그러면 고막은 엄청 예민해서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이 귀지가 약간 그 코딱지처럼 좀 약간 수분 있게 단단한 코딱지. 그렇죠. 딱 붙어 있는 거 그게 이런 거 비슷한 거구나. 코털에 붙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뛰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분리된 거죠. 물을 부어서 물을 예, 끈적끈적하게. 그럼 고막 귀지 녹이는 약이라는 게 그냥 물입니까? 대개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물은. 그냥 물은 아니고 대개는 항생제가 좀 섞여 있는 물들을 많이 쓰고요. 아쿠아 위드. 예. 아쿠아라고요, 아쿠아. 아쿠아. 네. 상품명인 줄 알았어. 귀지 연화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넣어서 귀지를 좀 불린 다음에 석션으로 제거하는데 되게 석션으로 너무 꼼꼼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귀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시고 스치기만 해도 피나거든요. 그러면 대충 큰 덩어리만 빼내고 네네. 귀지 녹이는 약을 계속 넣어서 얘가 떨어져 나오게 하는 나머지 거예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출되니까 놔두면 그럼 병원 갔다 온 이후로 귀가 먹먹한 것 같다라는 거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죠. 녹아 있는 귀지가 어느 부분인가 좀 남아서 그럴 수 있어요. 녹이는 약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녹은 귀지가 오히려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그럼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시간 지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귀 뭐 중이염 자주 이제 웨이드염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 치료한다고 그 민간에서 촌농을 떨어뜨리던 일이 있었어요. 아우. 귀에서 자꾸 물 나오니까 균 죽인다고. 안 되지 그거. 그러면 그 아내가 뜨거워. 말씀하신 뜨거운 건 또 아우, 뜨거운 많이 거고 뜨거워요, 촌농. 아내가 네. 비누로 막힌 것도 아니고 촌농으로 그렇게 막혀버리잖아요. 파라핀? 그러면 이거는 파라핀으로 코팅이 돼서 딱 이게 길이 그 막혀버리거든요. 귀털 왁싱인데요? 네. 근데 걔는 쪽 뜯어내면 털 빠지는 거. 고막까지 같이 빠지겠지. 그렇게 땡기면. 그래. 이게 반듯하면 쏙 빠질 텐데 귓길은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끼면 죽어도 안 빠져요. 다 긁어가지고 가루로 내서 땡기고 뭐 생쇼 아주 조금씩 긁어 빼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아, 기구를 달궈요. 그래서 왁스에 끼우면 왁스가 녹거든요. 그다음에 좀 기다리면 굳은 다음에 잡아 당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웨이도가 꾸불꾸불해서 그렇게 빠지질 하나요?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녹여서 다시 붙이고 하려면은 주변에 피부도 뜨겁고 그래서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우, 아니 그거 정말 힘들어요.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주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진주종은 지금 또 여기 뭐예요? 얘기랑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완전히. 진주종은 중이 안에 고막 안쪽에 생기는 병이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양상은 이렇게 귀가 먹먹하진 않아요, 그건. 그래요? 그냥 되게 청력 저하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실패예요. 근데 이거 실패예요. 실패. 아니 어쨌든 귀가 막혀가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귀지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이러고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귀가 먹먹하다는 느낌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관 개방증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진주종은 어떻게 알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진주종은 대개는 중이염이 동반돼서 와요. 귀에서 물이 난다거나 청력이 저하돼서 와서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진 차원에서 가서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고막을 보는 과정 중에 고막 안쪽에 진짜 진주알처럼 이렇게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는 검진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아기들한테 어른들은 좀 많이 선천성 진주종과 후천성 진주종은 조금 발병 기전도 다르고 치료도 좀 다른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은 중이염과 비슷한 증상, 안 들리고 귀에서 물 나오고 이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구나. 이 귀지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날라서 빠지거나 네. 이렇게 자라니까 상피세포에 밀려서 나오거나. 네네네. 근데 귀지가 마른 귀지하고 젖은 귀지가 또 있잖아요. 아, 완전 다르죠. 그죠? 네네. 젖은 귀지는 그렇게 해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젖은 귀지는 젖은 귀지는 잘 근데 그렇게 쌓이지 않고요. 저절로 그냥 다 계속 지저분하게 계속 흘러나요. 나와요? 흘러요. 네. 계속. 그게 DNA 상으로 봤을 때는 북방계, 남방계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이거 오. 서양인들, 네. 백인들이 그런 귀지가 훨씬 많고요. 물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마른 귀지가 훨씬 더 많고요. 젖은 귀지, 쌍꺼풀 뭐 이런 게 남방 계열의 뭔가 유전자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쌍꺼풀도 있어요? 쌍꺼풀, 젖은 귀지. 아. 그다음에 곱슬머리 뭐 이런 거라 백인의 피가 저희 흐르시나요? 선조 중에 어느 분이 인도에서 오셨는지. 예. 아까 스위스 사람이라면. 아 이거 유전자 검사 해봐야 돼요. 하여간 어딘가 있어요 선조 중에. 예. 했는데 페루 사람이고 페루는 너무 멀다. 예. 나스카 문명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나의사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오늘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안녕.